실전 모의고사 6회 문제 2 단순 요소 구현입니다. 문제 2 단순 요소 구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각각의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서는 문제 2-1-1과 문제 2-1-2 시트에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세부 문제이고요.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2 시트에 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3 시트에 트리맵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면은 통합 문서 및 문제 2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2 단순 요소 구현 첫 번째 문제는 문제 2-1-1과 문제 2-1-2 시트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카드랑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 있는 문제 2-1-1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문제 2-1-1 시트에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해야 될 데이터 원본은 경매 정산 통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성해야 될 필드는 총 금액억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을 1억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할 건데, 먼저 해당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드명을 총 금액 억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금액을 드래그해서 팝업 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억을 나눠 주실 거니까 1억을 나눠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식이 완성이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성될 필드는 품목 수입니다. 품목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품목을 count d 함수를 이용해서 품목 수를 계산을 할 건데, 필드 명에는 품목 수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품목을 드래그해서 팝업 창으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품목을 해줄 건데, 고유 항목의 숫자를 반환하기 위해서 count d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만들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패널에 우리가 만들었던 총 금액억과 그리고 품목수 이 두 가지 필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카드 형태로 버튼을 생성을 해줄 건데, 먼저 그렇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총 금액억을 드래그해서 텍스트로, 그리고 나서 총 수량을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품목수까지 한 번 더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 각각의 지표들과 지표들에 해당되는 값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배치해야 될 방법은 세로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열과 행을 바꿔주는 걸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 카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머리글을 글꼴 크기를 12포인트로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로 세팅하기 위해 시트 위에 있는 머리글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이는 사이드바에 측정값 이름에 대한 서식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맞춤을 가운데로, 그리고 글꼴에서 이 글자 포인트를 12포인트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서식이 끝났다고 하면은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이번엔 값에 대한 크기를 정의해 주실 건데, 값에 대한
크기는 이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가장 우측에 있는 점점점 버튼 누르면은 레이블 편집이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이 측정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의 크기를 20포인트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굵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 잘 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편집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떠 있는 팝업 창에서 맞춤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맞춤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로를 자동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은 가운데 정렬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불필요한 테두리,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해 주시면은 이때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왼쪽에 글꼴 서식이라고 해서 팝업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테두리에 서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테두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행 구분선을 없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행 간의 구분선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편집이 끝나고 나면은 닫기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2-1-2 시트에 날짜 변경 필드를 사용하여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1-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트 이동을 한 후에 날짜 변경이라는 필드를 생성할 건데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변경, 그리고 이때 날짜를 쓸 때 데이트 펄스 함수랑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들어오는 날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변경이 가능하겠죠. 이때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를 드래그해서 행 패널로 가져다 주시면 2022-01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날짜 필드를 드래그해서 팝업 창에다가 배치해 두시면 되겠고, 이때 데이트 펄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를 형식으로 지정을 해 주실 건데, 연도가 4개로 써 있으니까 YYYY 이렇게 4개 입력해 주시고 하이픈 그 다음에 입력하고 데이트 함수로 날짜를 한 번 더 감싸주게 되면은 시간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 월, 일까지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계산된 필드가 작성이 완성이 되었으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필드를 생성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잘 변형되는지 보기 위해 해당 필드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한번 가져다 주시면 되겠죠. 이때 날짜 데이터는 배치를 하게 되면 연도로 배치되니까 우클릭해서 정확한 날짜로 표시를 하면 되겠고 2022년 1월이 2022년 1월 1일로 정상적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끝났으면은 시트에 배치했던 두 필드를 드래그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은 날짜 변경 필드의 연도를 이용해서 필터 버튼을 구현을 할 건데요. 이때 연도는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도록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도 변경이라는 필드를 드래그해서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상단에 위치한 머리글을 제거를 하고 이 밑에 값을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머리글 표시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머리글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밑에 ABC, ABC, A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를 이 시트 안에 표시를 해 주셔야겠죠.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변경을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다 두시면은 각 연도별로 날짜가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식을 변경을 해줄 건데 머리글은 이미 제거를 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맞춤을 가운데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맞춤은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맞춤의 가로를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은 날짜가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추가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행 구분선을 제거한 것처럼 테두리 서식을 들어가기 위해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글꼴 서식이 나타나는 창 상단에 보면은 네 번째 테두리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나서 기본 값에 있는 이 테두리 서식들을 변경을 해 주실 거예요. 이때 셀부터 먼저 첫 번째 실선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색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HTML 옆에 있는 곳에 D4, D4, D4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시트 안에 마치 버튼이 생긴 것처럼 표시가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서식이 끝났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의 대시보드에 필터가 작동되도록 동작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의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의 대시보드를 클릭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동작을 추가할 건데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동작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문제 2-1-2에 생성했던 시트를 필터 버튼으로 활용을 할 건데 이때 동작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필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 2-1-2 시트를 클릭했을 때, 즉 선택했을 때 그때 이 문제 2-1-2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트에만 적용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제할 경우에 모든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필터 동작 이름에는 연도별 언더바 필터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작 팝업 창에 우리가 만들었던 연도별 필터라는 필터 동작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버튼에 대한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2 시트의 막대 차트 구현하기입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2-2를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해당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품종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필드 생성한 것처럼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필드명을 품종수로 정의해 주시고요. count d 함수를 사용을 해야 불식별할 수 있는 값에 대한 건수를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unt d 함수를 이용해서 품종을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계산이 유효한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숫자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품종수 필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2-2 시트에 공판장과 품종수 필드를 추가를 해주게 될 건데요. 먼저 가로축에는 공판장 필드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판장을 드래그해서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방금 만들었던 품종수를 데이터 패널에서 행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면 막대 그래프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 공판장의 정렬 순서는 품종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의 툴바 중에 이 내림차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품종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적은 곳 순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레이블과 색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이블을 추가를 해줄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품종수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필드에 대한 단위를 부여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 레이블 모양 오른쪽 끝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해 주시면 레이블 편집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개라는 단위를 넣어주시면 각각의 공판장별로 품종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을 편집을 해줄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품종수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색상을 자주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 주시고 색상 편집을 들어와 주시면 이 색상표 아래에 드롭다운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색을 클릭해 주시고 색상 단계는 4단계로 분리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부 문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2-3 시트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서 트리맵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세부 지문의 경우에는 문제 2-3 시트에서 트리맵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트리맵을 작성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3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부류 필드와 총 금액 억 필드를 이용해서 트리맵을 만들게 될 겁니다. 데이터 패널에 있는 부류 필드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세부 정보로 가져다 두시면은 자동으로 네모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값에 위치한 총 금액 언더바 억이라는 필드를 드래그해서 크기로 가져다 두는 순간에 이 각각의 동일한 사각형이었던 것들이 총 금액에 비례해서 이 사각형의 크기가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레이블과 색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이블을 배치를 해줄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금액 억과 부류 이 두 필드를 마크 패널로 가져올 건데요. 먼저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이 부류를 드래그해서 레이블로, 그 다음에 총 금액 언더바 억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가져와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마지막에 총 금액에 대한 단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블 편집창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마지막 숫자의 뒤에 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글자 색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건데, 이때 설정하는 방식은 레이블 모양에 있는 글꼴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크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을 추가해 주실 건데, 이때 색상을 표시하는 기준은 총 금액이라는 필드의 기준으로 색상을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패널의 하단에 있는
이 측정값 총 금액을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색상표의 경우에는 금색 자주색이라는 다중 선택으로 활용을 할 거라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색상 편집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이때 나타나는 색상 편집 총 금액 팝업 창에서 색상표 아래에 있는 이 드롭다운을 클릭해 주시고요. 금색 자주색이라는 요 색상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세부 지문을 풀이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세부 지문은 통합 문서 및 문제의 대시보드에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서식을 지정을 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문제의 대시보드를 클릭해 볼까요? 해당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고 나서 전체 통합문서 서식을 변경을 해줄 건데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에 위치한 통합문서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 사이드바에 통합문서 서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서식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글꼴은 000으로 변경해주기 위해 이 색상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HTML 오른쪽에 000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 통합 문서에서 표시된 모든 글자들이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이 변경이 되었으면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의 대시보드의 백그라운드 색상과 제목 서식에 대한 변경입니다. 먼저 이 편집을 진행하기에 앞서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대시보드가 아닌 레이아웃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바둑판식의 배경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바둑판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모습에서 바둑판식을 클릭하는 순간 다양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한 배경색을 변경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아래에 드롭다운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 추가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색 선택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측 하단에 있는 HTML 오른쪽에 배경색을 F5, F5, F5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배경색이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시보드의 제목을 변경을 해주실 건데 제목은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 나타나는 팝업 창인 제목 편집 팝업 창에서 시트 이름은 제거해 주시고 공판장별 띄고 화훼 띄고 판매 현황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깥쪽 여백을 지정을 해 주실 건데 현재 바깥쪽 여백은 4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좌우가 전부 다 10으로 될 수 있게 4에서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쪽 여백이 4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빈 공백을 클릭해 주시면 여백까지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